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 도서를 통해서 우리 카테고리 챔피언들이 구독 모델 전환 및 구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김경민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정기 구독 모델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헬스클럽도 있었습니다. 회원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게 뜨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결핍의 경제 하에서는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소비자의 기본 욕구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왜 샀죠? 왜 샀습니까? 소유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없을 수 있다라는 결핍의 심리가 있을 때, 결핍의 경제에서는 내가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풍요의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할 때는 사업하려면 내 사무실을 무조건 돈 내서라도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 힘들지 않게끔. 그래서 내 사무실을 얻고 내 공간을 얻어야 해요. 자동차가 결핍의 시대일 때는 내가 자동차를 사놓고 자동차의 10%만 활용하고 90%는 주차장에 있잖아요. 공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유 오피스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풍요의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안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쓸 때가 있으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구독 경제로 넘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산업에서 선택지가 많은 산업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산업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데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아는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제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구독 경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선택지가 아직은 없다. 그러면 구독 경제로 넘어가도 내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구독 경제로 넘어가는 대전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비즈니스가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는요, 마음속에 기본 어떤 역동이 뭐냐면 내가 속을 수도 있다가 기본 역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통해서 내가 최대한 얻어내야 돼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 시스템이 레갈한 것들도 준비가 되고 경제 시스템이 이 소셜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다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소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한 번 거래가 끝이 아니라 나의 신용과 신뢰와 레퍼런스가 이후에도 계속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아요. 이미. 그게 뭐냐면 사회적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공유되는 사회인가의 문제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자, 여러분 비즈니스 해당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산업과 그 산업 내에 산업의 주체들이 서로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가 구독경제 성공의 두 번째 모멘텀이라는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옷을 팔면 이 옷이 몇 년 입을지 몰라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옷이 달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진부화되고 낡고 달아서 다시 내 거를 사야 됩니다. 이게 기존의 단선형 모델입니다. 이게 기존 비즈니스고 제조 유통 마인드의 비즈니스입니다. 단선형이죠. 갔다가 버리고 갔다가 버리고, 냉장고 10년, 텔레비전 5년. 그래서 두 번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는 경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준과 진부화 모델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나온 것을 제공하는 형태의 맞춤형 개선형입니다. 맞춤식 개선형이에요. 우리 산업에서의 상태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넘어갔느냐가 좀 이따가 제가 세 가지 솔루션을 드릴 텐데 셋 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해당되는 산업에 전체 시장 점유율을 이끌고 있는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 많지 않습니다. 작은 비즈니스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구독경제 나왔다 그래서 시장을 만들면서 내가 끌고 가겠다? 힘듭니다, 그런 거. 네, 돈이 많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변화할 때, 변화하고 하이 퀄리티 비즈니스가 나오고 대기업들이 치고 나갈 때 반드시 빈 공간이 생겨요. 그걸 잘 보고 내가 자리매김하고 해서 내 카테고리에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내가 카테고리에서 챔피언이 되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고 오케이 구독공제 갈 거야, 나 회원제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처절한 패배의 쓴맛을 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 책의 중후반부부터는요 방법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은 빨리 그냥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마케팅의 사피를 조금 새롭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포장해라. 두 번째, 제품의 가격이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경쟁이 있어야 된다. 매력적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야 된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장소에서 유통을 이게 전통적인 어떤 사피예요. 그런데 이 사피가 제품을 구독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죠. 구매가 아니라 구독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4S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구독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구독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은 무엇일까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품은 이미 많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좀 구독하고 싶은 건 뭘까? 이렇게 이제 밸류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그리고 프로모션하고 장소를 찾고 가격 책정과 패키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TNCO 고수는요 정기 구독 모델의 채널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드러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은 내가 어느 호수에다가 파이프라인을 꽂아서 그쪽에다가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내보낼지 정해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포지셔닝 앤 타겟팅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고객을 확보하고 도입하고 운영하고 확산해라. 이론적인 거니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의 포인트 중에서요 2-3가지 정도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정기구독 모델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고객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 운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조직 운영이 전통적인 생산의 일렬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애자일 방식, 기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IT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것이 조직 문화적으로 적용이 되면 애자일 조직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출시했어요. 어떤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고객을 설득시킬 게 아니라 최소 수준을 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무한 베타 버전을 유지해라. 여러분 베타 버전이 무슨 말입니까? 자, 게임이 개발됐어요. 베타 버전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단 돌아가기만 하게 일단 나왔어요. 베타 버전이다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 안 한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구독인 모델에 있어서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경쟁자가 먼저 출시하니까 베타 버전으로 출시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아도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냐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현상은 3가지예요. 일회성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 번으로 갈 수 있는 일회성 거래를 다회성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기구독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고객이 머물러 있을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한번 거래하고 떠나가는 이 고객을, 용어가 조금 센데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어 놓고 계속해서 내가 이 물고기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제공할 자격을 갖춘 게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1번, 고객이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상위의 가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그 얻고자 하는 가치 중에서 내가 제공할 자격이 있는 거, 내가 자격을 갖춘 거. 마지막 3번째, 그것을 반복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비즈니스 마케팅은 대부분 교육 마케팅이 많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대부분은 어떤 마케팅이에요? 대부분 교육 마케팅입니다. 컨퍼런스가 많고 서밋이 많고 그런 미팅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센싱 모델이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빅 패키징. 패키징이 중요합니다. 그 패키징을 기초로 해서 업셀링, 그러니까 추가적인 판매, 크로스셀링, 그러니까 콜라보 판매, 다른 상품을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선택지를 줘야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이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비패스처럼 파산할 가능성도 있게 되죠. 적자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 상품과 더불어서 고객이 반드시 이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 중에 내가 경쟁력 있는 원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버거킹이 햄버거를 그렇게 했다, 힘들죠. 원가율 10%밖에 안 되는 커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 가능한가 보시라는 얘기죠. 마지막, 디지털 구독 서비스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상품을 재설계하고 정액제를 할 수 없다면 디지털 무료 정기 구독 서비스부터 시작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블로그라도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줄 콘텐츠가 있어야
구독 서비스가 시작해요. 내가 줄 무형의 것이 있어야 그것을 옵션화 시켜서 패키징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주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패키징을 합니까? 몇 개가 있어야죠. 패키징을 하죠. 내가 가진 고객이 몇 명인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낼 사람이 10명이다, 100명이다, 수십 명이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법이 무엇인가? 구독 경제를 시작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실 준비가 돼 있는 산업이나 아까 제가 산업의 상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됐다면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의 패키징을 구독화 시켜볼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어렵다.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럼 3번 시작. 이도 저도 안 되면 디지털 고객 서비스를 시작하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